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필기 챕터 3 디자인 재료 핵심 정리 20일 공업 재료 목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한번 특성을 보도록 할 텐데요. 목재라고 하는 것은 천연의 유기체 고분자 화합물인 단백질, 녹말, 글리코겐으로 이루어진 재료를 말하는데요. 우리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온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공이 쉬워서 특히 목공, 그 다음에 가구, 이런 제품들로도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핵심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나무이기 때문에 가볍고요. 간촉도 좋고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낮은 부도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이 쉽고 외관이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 자연에 우리 가장 많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이 풍부하죠. 그 다음에 비중에 비해서 강도가 큰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을 한번 보게 되면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흡수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수분, 습도에 약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식도 쉽고, 그 다음에 수직과 변형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도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방향에 따라서 재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옹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양이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재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재는 크게 침엽수랑 화렵수라고 하는 걸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침엽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바늘처럼, 잎이 바늘처럼 가늘고 뾰족한 형태로 된 나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질기고 탄력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것들, 삼나무 이런 것들 보면은 잎이 되게 뾰족하죠. 그게 이제 침엽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침엽수는 송백가 식물이다. 조직이 균일해서 가공이 쉽고, 그 다음에 연재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대장재라고 해서 건축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경제적인 게 침엽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화렵수라고 하는 것은 잎의 형태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잎의 형태가 어때요? 좀 더 넓고 큰 모양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색상이 아름다운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나 느티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재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송백과 이해의 식물들을 화렵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질은 경질에 속합니다. 그 대신 경질이기는 하나 건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가공이나 취급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썼을 경우에는 아름다운 무늬결을 가질 수 있고, 내부 장식이라든가 가구재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취재율은 50% 이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재의 성질과 조직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는 어떠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원래 이제 주 성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이렇게 우리가 주요 성분을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이루어진 목재는 우리가 외형으로 본다면 나이테나 아니면 변재나 심재, 수심과 수피 이런 것들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나이테라고 해서, 나이테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춘제부와 추제부를 거쳐서 봄과 가을을 거쳐서 그 하나의 띠가 만들어지는데, 그 띠를 우리가 나이테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춘제와 추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봄, 여름에 이제 만들어지는 이 세포층은 좀 더 유연하고요. 그 대신 가을과 겨울에 만들어지는 요 추제라고 하는 것은 좀 세포층이 좁고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제와 심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는, 침제는 이런 것들은 수종에 따라서 구별되는데요. 그 대신 이거는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심제수라고 하고요. 구별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변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변제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변제라고 하는 것은 나무 껍질 부분 쪽이어서 옅은 색을 띠고 있는 조직이고, 수액이 많아요. 수분이 많고, 그 대신 건조할 때 변형이 심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제, 안쪽이죠. 나무의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심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견고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짙은 색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무겁습니다. 그래서 변제는 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내구도 좋고 강도도 좋고 비중도 좋고 해서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게 우리 이 심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수심과 수피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목재의 중앙부에 위치한 부분으로 특히 이거는 갈라지기 쉬울 수 있는 그런 조직에 속하고요. 수피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죠. 그래서 목재의 껍질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방음이나 방습,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건 뭐죠? 그 목재 껍질 파편들을 모아서 압축시켜 놓은 거를 우리가 코르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원료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목재의 일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재라고 하는 것은 무게와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목재의 밀도, 무게는 목재 속의 수분의 함유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목재의 수분 양을 함수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전 상태에서 마른 상태의 목재 무게로 이 수분이 있는 나무의 그 100을 곱한 것으로, 함수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무게가, 목재가 좀 수축되고 무게도 감소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율이 적으면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 환경에서 견디는 저항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재는 습에 약하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수축이 일어나면서 목재 표면에서 내부까지 균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건조시키면 그런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빨리 건조시켰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에 대한 전기에 대한 성질 보면은 목재는 수분이 증가하면 열 전도율도 같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질일수록 열 전도율이 크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재의 상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심재나 아니면 변재에 어떤 형태가 변형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특히 우리 뭐요? 갈라지는 현상. 갈라지는 현상이 있죠. 자, 그래서 방사 형태로 균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갈라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옹이라고 하는 것은 섬유 이상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파이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섬유 이상 발달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나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이라고 해서 부자연스럽게 일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균유의 작용에 의해서 부자연스럽게 발달된 것을 우리가 혹이라고 하고요. 썩거나 비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썩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무의 상처 등으로 껍질이 나무 내부로 몰입된 거. 자, 그래서 나무 안쪽으로 껍질이 파고 들어가는 것들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껍질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재의 상처는 목재의 질을 떨어뜨리고 실제 우리 뭐 미관으로도 보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특히 뭐 그 부분이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대부분 무늬가 다양하다 보니까 뭐 좋은 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지만, 실제 균일한 그런 목재가 더 많이 활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목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클 보드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파티클 보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목재를 얇게 잘게 부숩니다. 그 부순 조각들을 접착제를 붙여서 압축해서 가열해서 압력에 의해서 만든 판,
판을 우리가 파티클 보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나무에 결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도가 높고 방향의 강도 차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칸막이나 가구 뭐 이런 데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가공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집성 목재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성 목재라고 하는 거는 목재의 나뭇결 방향을 모아서 압착시켜 주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에서 30mm 이음판을 잘 건조시켜서 다음 장의 폭에서 접착제, 합성수지 접착제로 접착한 목재를 집성 목재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강도가 이제 커요. 그 다음에 뒤틀림이나 갈라짐 등이 적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목재를 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외관이 아름다운 목재 생산이 가능해서 우리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그 마감 재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플로어링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플로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홈을 파서 다른 한쪽에 쪽을 맞추는 거예요. 끼워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재질이 단단하고 무늬가 아름답고, 그래서 마룻바닥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이런 음향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얻을 때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나 뭐 강당 뭐 이런 우리가 공용 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바닥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홈을 파서 다른 쪽에 끼워 맞춘다, 이게 플로어링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적층재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단판, 여러 개의 판을 일정한 섬유로 일정하게 계속 접착시켜 가지고 만들어 준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화 적층재라고 하는 것은 합성수지에 담근 단판을 고압으로 접착시켰기 때문에 내습성이라든가 균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층재에서도 더 단단한 거를 우리가 경화 적층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섬유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섬유판은 역시 그 목재를 잘게 부수어서 그 섬유질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유질을 가열해서 압축시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균질성도 있고 강도도 높은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특히 가공성이 좋고 표면이 매끈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뭐 뒤틀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섬유판이라고 하는 거를 쉽게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DF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MDF. 그래서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실제 실내 내장재라던가 아니면은 가구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어떤 가공재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목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목재는 특히 뭐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침엽수, 화렵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목재의 그 가공재의 종류들, 파티클 보드가 뭐냐, 플로어링, 집성 목재 이런 특징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재의 일반적 성질이라고 해서 이런 성질의 특성들을 이제 학습을 하고 기출 문제의 문항들을 풀어보시고 이런 해설 위주로 학습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업재료에서 목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